눈이 돌아가 있습니다. 제정신이 아니죠. 중소기업 연봉이 날라갔습니다. 뭐하러 전문가를 찾아갑니까? 안녕하세요. 절세에 미친 남자 절세미남 김도현 세무사입니다. 저한테 상담을 하시려면요, 저희는 대면 상담이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먼저 그 납세자의 상황을 먼저 파악을 하고 나서 이제 자료들을 쭉 받고, 그 다음에 저희는 PPT를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대면에서 상담을 하는데, 상담을 이렇게 대면 상담을 하지 않고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냥 단순 전화해서 본인의 궁금증을 해결을 하시는 거죠. 그분들의 이제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먼저 얘기를 해요. 세무사님, 이거 정말 간단한 건데요 라는 얘기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 얘기를 합니다. 아니, 왜 간단한지 안 간단한지는 세무사인 제가 상황을 들어보고 나서 관련 세법이라든지 유권 해석, 그러니까 판례 등을 적용을 시켜야 되는 사건인지 아닌지를 저희가 판단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왜 납세자 본인이 그렇게 이제 간단한 건지 안 간단한 건지를 판단을 하시냐라고 이제 반문을 드려요. 약간 이런 분들이 뭐냐면, 이제 병원을 내가 너무 아픈데 병원을 가기 전에 막 인터넷을 검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의사 선생님을 만나요.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내가 여기가 이렇게 아픈데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니까 라고 시작을 하시죠.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요, 그 앞에 계시는 그런 의사 선생님이라든지 그 어떤 전문직 선생님들한테 상당히 무례한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이제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서 어느 정도의 지식을 이제 공부를 하셨다 하더라도요, 그걸 판단하는 사람은 이제 그 전문가예요. 아니, 그렇게 하실 거면 본인들이 세법 신고하고 본인들이 이제 처방을 내려서 치료를 받지, 뭐하러 전문가를 찾아갑니까?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분들이 이런 국세청의 실수 사례에 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도 역시 절대 이해를 하지 못할 행동이었거든요. 그 행동으로 인해서 중소기업 연봉이 날아갔습니다. 중소기업에 다니시는 어떤 한 분의 연봉이 날아가게 된 겁니다. 어떠한 사건인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 볼게요. 분양권을 먼저 취득하여 일시적 1주택 분양권 특례가 적용되지 않은 사례. 불안하죠? 먼저 분양권을 먼저 취득했다라는 말이 점점 불안합니다. 한번 내용을 읽어볼게요. 도레미 씨는 2021년 4월 A 분양권과 2022년 4월 B주택을 순차적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2023년 4월 A 분양권이 신축 주택으로 완성이 된 후 2024년 4월 B주택을 양도를 했다. 도레미 씨는 A 신축주택 완성일 잔금 청산일로부터 3년 이내에 B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일시적 1주택 1분양권 특례에 따라 비과세로 신고하였으나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했다. 비과세로 신고를 했으니 당연히 0원이었을 거고요. 이거에 이제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했으니까 5,500만 원이 됐습니다. 이거는 엄청난 세금이죠. 5,500만 원. 제정신이 아니죠, 제가 보기엔. 분양권이 들어있는 거라면요, 이거는 절대로 혼자 판단을 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세무사님들도 이 분양권이라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 상당히 긴장을 하시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어려운 세법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을 받고 안 받고의 차이가, 세금이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까지 차이가 날 수가 있으니 정말 긴장을 할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아마 도레미 씨는 이런 착각을 했을 거예요. 이 분양권을 취득을 했고 이 분양권이 결국엔 집으로 바뀔 거니까 이걸 종전주택으로 본 겁니다. 종전주택으로 봤으니 이게 1세대 1주택, 일시적인 2주택 그 특례처럼 생각을 해서 이 종전주택을 먼저 취득을 했으니 B주택을 취득하고 나서 이제 3년 이내에 양도를 하게 됐으니 얘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비과세가 될 것이다 라고 혼자 착각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 분양권이 주택입니까? 분양권은 주택이 아니에요. 분양권은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권리지 절대 주택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시적인 2주택이라고 하는 거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A라고 하는 종전주택이 있어요. 그리고 B주택을 사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3년 이내에 A주택을 팔게 됐을 때 얘를 비과세 특례를 적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같은 원리로 여러분들도 충분히 예상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분양권과 주택이 있을 때 그 종전주택을 그 양도를 할 때 비과세를 받기 위해선 먼저 종전주택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분양권을 취득을 하고 얘가 뭐 신축이 되든 아니면 분양권 상태로 있든 그 3년 이내에 이 A주택을 양도를 하게 되면 양도세가 비과세된다라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도레미 씨는 어떻게 했죠? A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뭐부터 취득을 했나요? 분양권부터 취득을 했죠. 분양권부터 취득을 하고 그 뒤에 B주택을 취득을 하게 됩니다. 이 위에 적용할 수 있는 적용 요건과 비교를 했을 때 어떻게 됐죠? 순서가 바뀌어버렸죠. 도대체 무슨 깡닭으로 이렇게 본인이 스스로 판단을 해서 신고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5,500만 원이었어요. 5,500만 원을 그대로 국가에 받침꼴이 되겠죠. 한번 읽어볼게요. 2021년 1월 2일부터 적용되는 일시적 1주택 1분양권 특례는 1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분양권을 신규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분양권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만 적용을 한 것인데 분양권을 먼저 취득했다. 아까처럼 순서가 바뀌었으므로 적용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착각하지 마세요. 다시 한번 제가 이론부터 먼저 설명드릴게요. 분양권을 취득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 양도 시에 비과세 특례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먼저 1주택자가 주택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나고 분양권을 취득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종전주택을 분양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만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겁니다. 절대로 본인 혼자 착각하지 마세요.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떠신가요? 여러분 좀 황당하신가요? 여러분들이 황당하실 정도면 도대체 저는 얼마나 더 황당할까요? 여러분 혹시 도박을 해보셨나요? 저도 안 해봤는데요. 정말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타짜들 말고 우리 일반인들이 도박을 하지 말라 이런 소리를 하잖아요. 이렇게 도박을 할 때 이제 베팅을 걸 때 그 사람은 이미 눈이 돌아가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보면은 카지노에서는 절대 돈을 딸 수 없는 구조라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결국에는 도박하는 분들이 무지성으로 지성이 없는 상태로 돈을 잃는 거예요. 그게 세금과 뭐가 다르죠? 세금도 그냥 본인이 세무사를 찾아가지 않고 본인 스스로 판단을 해서 세금을 신고를 하게 돼서 우리가 이제 안 내도 되는 세금을 납부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그 도박하시는 분들의 무지성과 뭐가 다르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제발 세금 신고할 때는 무지성을 갖지 마시고 무조건 세무사를 찾아가세요. 그게 여러분들의 돈을 정말 안전적으로 지키는 길입니다. 대한민국 모든 납세자가 세금 신고를 할 때 실수로 인해서 세금을 억울하게 뺏기는 일이 없는 그날까지 절세미남 김도연 세무사는 계속해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요, 제가 이렇게 자료를 준비할 때 너무나도 큰 힘이 되니까요. 꼭 좀 부탁드릴게요.